반드시 아침은 옵니다. 그 언제나 아침이 올까. 너무 멋있지 않냐? 자, 우리요 오늘 통합과학 6번째 시간, 라스트 마지막. 마지막. 오늘 마지막. 또 눈물이 나네.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은 자꾸 눈물이 나서 이렇게 선글라스를 좀 끼고서는 여러분께 오프닝을 합니다. 좀 멋있지 않아? 자,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 통합과 6번째 시간을 오늘 진행할 건데요. 쌤이 맨 처음에 영상을 왜 보여줬냐면요. 쌤이 사실 흥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도 흥이 많아서요. 쌤이 뭐 가령 집에서 노래를 시작합니다. 쫓고 쫓기는 게 우리 인생, 개만도 못한 것이 노비의 생, 사는 것이 전쟁. 그러면요, 우리 아기가 일어나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새 선생님의 와이프님과 선생님도 같이 덩실덩실 춤을 추죠. 우리 가족 이렇게 흥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수업이 조금만 더 진행이 되면 아마 선생님이 요 스튜디오에서 노래 부르고 춤을 췄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너무 아쉬워서 선생님이 학교에서 축제 때 불렀던 노래 영상으로 대체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너무 멋있지 않니? 자, 어쨌든 오늘요, 이번 시간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 대한 통합과학 학습 지원은 마칠 거고요. 이제 여러분들은 선생님의 강의보다 더욱더 훌륭하고 더욱더 탄탄한 과학 수업을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속한 학교에서 제공하는 내용들이요. 왜냐면 충남에서 선생님이 제일 떨어져.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 같이 이제 본격적인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자료화면 같이 보시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 어쨌든 다시 한번 되새기고 우리가 또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요, 별의 탄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성운 뭡니까? 수소와 헬륨 이런 것들이 구름처럼 뭉쳐있는 겁니다. 이곳에서 원시 별이 만들어져요. 별이 아니고 원시별? 별이라는 건 1000만 켈빈의 온도가 되었을 때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우리가 별이라고 합니다. 1000만 켈빈이 되지 않고 온도가 계속 오르고 있는 이런 상황, 이게 바로 원시별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별이 드디어 됩니다. 언제? 1000만 켈빈이 됐을 때. 자, 이때 1000만 켈빈이 되면요, 수소핵 융합 반응이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수소핵 융합 반응이 만들어진다고 했었는데요. 이 수소핵 융합 반응에 의해서 방출되는 에너지가 얘를 바깥으로 빡빡 밀어내요. 근데 중력이라는 놈도 가만 안 있거든요. 자꾸 끌어당겨요. 이게 평형을 이뤄요. 그래서 크기가 변하지 않는 상태. 이게 주계열성이라고 했고, 별의 일생 중에 90%가 주계열성으로 지낸다. 여기까지 이야기했었던 것 같아요. 자, 별의 일생은 우리가 큰 별과 그리고 작은 별 이렇게 나눴었죠. 작은 별 같은 경우는 태양 같은 게 속하는 거죠. 주계열성 단계가 끝나면, 즉 안에 있는 수소가 모두 다 고갈되면 헬륨의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요. 온도가 오르면서 바깥쪽에 있는 수소 기체들이 수소핵 융합 반응을 일으킨다 그랬어요. 그래서 적색 거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행성상 성운으로 여기에 있는 요 입자들을 바깥으로 펑 하고선 내뱉고, 그러면서 백세 외성으로 쪼그라들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큰 별들은 어땠죠? 큰 별도 비슷했죠. 큰 별도 초거성 단계 거치고 여러 단계의 행성상 성운 단계를 거친 다음에 초시선 폭발 일어나고, 질량에 따라서 그나마 조금 큰 별인데 조금 질량이 작은 애들은 중성자별, 그리고 조금 질량이 커, 이런 애들은 블랙홀로 바뀐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사람의 소심한 사람과 그리고 다혈질인 사람, 이렇게 사람으로 비유를 했었어요. 그 비유와 엮으면요, 좀 이해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적색거성과 초거성에서의 원소 생성. 딴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소가 수소핵융합 반응을 일으켜서 무엇을 만듭니까? 무엇을? 그렇죠. 헬륨 만든다 그랬죠? 그런 식으로 융합이 일어나면서 마지막에 그나마 작은 별들은 탄소까지 만들고 끝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큰 별들은요. 큰 별들은 철까지 만든다 그랬죠. 가장 안정한 원소는 철이고요. 이거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초신성에서의 원소 생성입니다. 초신성. 예, 초신성 폭발 얘기하는 거죠. 이때는 온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가장 안정한 게 철인데요. 이 안정함을 뛰어넘을 정도로 온도가 높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 무거운 원소를 만들게 된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그게 납과, 그쵸? 우라늄이었죠? 그렇게 쌤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별이 만들어졌어. 오케이, 별 만들어졌어. 좋아. 그러면 우리한테 가장 친숙한 별이 무엇일까? 그치, 태양이죠. 우리한테 가장 친숙한 별은 태양입니다. 뭐 이런 학생들이 있어. 아유, 쌤, 저는요, 뭐, 백조자리에 시그너스 오비투 12별이 저한테 좀 친숙한데, 그건 너고, 예, 우리 일반적으로 가자고, 일반적으로. 책 많이 읽은 거 알겠으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태양이라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친숙하니까요. 우리 태양계, 이 태양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한번 좀 살펴봅시다. 살펴보시고, 그리고 태양계 안에 있는 우리의 녹색별, 바로 지구, 그쵸? 지구, 이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 배우면서 이 통합과학 신바람 박선생의 충남 온라인 학교 버전 통합과학을 마치도록 할 겁니다. 자, 태양계를 먼저 살펴볼게요. 태양계는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일단 주인공 있어야겠네요. 주인공 태양이 있죠. 태양. 그리고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지구 같은 행성. 별은 아니고 별 주위를 공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행성 주위를 공전한대요. 이번에는 행성 주위를 공전하는 애들 위성이 있겠네요. 그리고 소행성, 그리고 외소행성, 해성, 유성 이런 것들이 태양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태양계에 있는 행성과 태양이 나왔네요. 태양은 항성이에요. 그쵸? 항성, 별이란 얘기입니다. 스스로 빛을 냅니다. 스스로 빛을 내는 원리는 어떻게 한다고 했었죠? 스스로 빛을 내는 원리는요. 맞아요. 수소핵 융합 반응이었습니다. 수소핵 융합 반응은 몇만 켈빈에서 일어난다? 몇만 켈빈에서 일어난다? 그렇지. 1000만 켈빈입니다. 1000만 켈빈. 1000만 켈빈에서 일어나는 반응이고요. 그리고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요 상태, 요 이쁜 상태, 크기가 아주 잘 보존되는 요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그렇지. 주계열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보니까요. 우리 행성들도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수성에서 화성까지, 그리고 목성에서 해왕성까지. 지금 그림엔 안 나왔지만요. 여러분들, 화성과 그리고요. 목성, 그 사이에는요. 실제로 소행성들이 이렇게 쫙 포진되어 있어요. 그건 이따가 얘기할게요. 그래서 구분을 이렇게 나눕니다. 수성에서 화성까지는 우리가 지구형 행성이라고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기억들 하시죠? 그리고 목성에서 해왕성까지는 우리가 목성형 행성이다. 이렇게 명명한다는 거. 아마 이 부분에서는요.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도 선생님이 계속 좀 끄집어낼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좀 열정적으로 딴짓하지 말고. 오케이? 자, 지구를 보니까요. 지구가 공전을 해요. 그치? 태양 주위를 도니까요. 도는데 보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요. 예, 뭐 그럴 수 있죠. 예,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수성을 봤습니다. 수성을 봤는데, 수성의 공전 방향도 반시계 방향이네요. 그러면 금성에서 해왕성까지는 어떨까요? 예, 대충 이제 감이 오시죠? 금성에서 해왕성까지의 공전 방향도 마찬가지로 봤더니, 아이쿠야, 반시계 방향이네? 우리 이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계들은 뭐야? 쟤보다 죄다 반시계 방향인데, 그치? 예. 자, 어쨌든 여러분들, 모두가 공전 방향이요. 반시계 방향으로 지금 현재 동일한 상태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 이거를 그냥, 당연히 그럴 수 있어. 그래서 대충 의욕 없이 넘기면 넘길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가지고 좀 뭔가 밝혀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요. 우리 주인공 태양은 어떨까요? 태양도 공전은 아니지만 자전을 한다네요. 자, 자전을 하는데 이 증거가 흑점 이동이었습니다. 이거 중학교 때 배웠었죠? 예, 좋아요. 그러면요. 이 자전 방향, 흑점의 이동 방향을 봤더니요. 어떤 방향으로 자전을 하고 있다 그러죠? 맞습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을 하고 있대요. 그쵸? 자, 그러면 왜 방향들이 서로 같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태양계의 생성 과정을 들어서 한번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지? 막 너무너무 궁금하지 않아? 예.
이런 과학에 관심 없는 것들 그냥 궁금해해야 되는 거야. 이래야지 과학이 재밌어지는 거야. 자, 자꾸 선생님한테 궁금해하지 말고 과학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세요. 알겠죠? 네. 자, 그럼 여러분들 태양계 형성에 대한 가설이 있어요. 예, 가설이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성운설이라고 합니다. 이 성운설은요, 그냥 지어내거나 그냥 예측만 한 건 아닙니다. 어떤 거냐면요, 예, 실제로 다른 별이 만들어지거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운설 한번 하나하나 설명을 해볼게요. 이제 태양이 만들어지는 걸 볼 겁니다. 태양이 만들어지는 것, 별이 만들어지는 것과 동일하겠죠? 성운에서. 예, 맞아요. 근데 행성들은 태양이 만들어질 때 보너스로 같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자세히 지켜보세요. 우리 은하 나선팔에서 거대 초신성이 폭발합니다. 이 문구를 잘 이해 안 되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이 굳이 그림까지 그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러분한테 말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우리 태양계요. 태양이 우리 은하의 중심에 있나요? 아니죠. 우리 은하의 중심에는요, 어마어마하게 큰 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태양은 어디에 있죠? 예, 쫙쪽 선생님이 중심이면 쫙쪽 배지도 않는 그 변두리에 있어요. 그 변두리에서 태양이 만들어졌어요. 근데요, 가만히 있다가 태양이 만들어지진 않았을 거예요. 그쵸? 뭔가 성간 물질들이 뭉칠 만한 자극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그걸요, 초신성이 폭발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태양계가 그때는 없었겠죠. 태양계가 만들어질 근처에 큰 별이 있었는데 그 별이 초신성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밀려나가겠죠. 성간물질들이. 밀려나가면서 회전을 하는 겁니다. 회전을 해서 얘들이 뭉치기 시작한다는 거죠. 즉 초신성 폭발 여파로 주변 성운들이 회전을 시작하는 겁니다. 회전을 하면 여러분들 기억해 하셔야 되는 게 어떤 게 있냐면요, 바로 그겁니다. 원심력, 구심력. 자, 구심력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뭉치겠죠? 그리고 원심력이 있으면요, 옆으로 밀려나겠네요. 예, 뭉치는 거 가운데에 뭉치죠? 예, 태양이겠네요. 밀려나는 거 주변부네요. 얘네들이 행성을 만들 것 같은 예감? 예, 느낌적인 느낌? 예. 자, 어쨌든 자, 회전을 시작하고요. 회전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중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강해지겠죠, 뭉치니까. 그래서 중력 수축이 일어날 거예요. 중력 수축이 일어나고요. 회전 속도는 더 증가하게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중력이 강해지니까 그만큼 회전력도 더 빨라질 겁니다. 중심부는요, 중력 수축에 의해서 계속 모이고 있을 거고요. 주변부는요, 원심력에 의해서 바깥으로 밀려나가고 있는 모양이 될 겁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계란 후라이를 할 때 노른자 깨트리지 않고 탁 퍼뜨려서 내려놨을 때, 그렇죠? 그런 모양이 되겠죠? 자, 이제요, 여러분들 원반 모양의 성운이 형성됐답니다. 원반 모양, 원반이 어떤 모양인지 아시죠? 예, 그래서 가운데는 좀 볼록하고요, 주변부가 얄쌍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중심부부터 볼게요. 중심부는 수축을 합니다. 온도 어떻게 돼요? 예, 별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온도 올라가겠죠? 온도 올라가고 계속 올라가는데 1000만 켈빈은 아직 안 됐어. 그럼 어떻게 돼요? 원시 태양이 되겠죠. 드디어 시간이 지나서 1000만 켈빈이 됐습니다. 그러면 무슨 반응을 한다고요? 그렇죠. 수소, 핵, 융합 반응을 한다 그랬죠. 수소, 핵, 융합 반응. 자, 주변부 볼까요? 주변부는요, 밀려나는 입자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요, 지금 얘네요, 태양계 만들어지는 이 시기, 우리가 지금 45억 년 전이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우주는 언제 만들어졌어요? 137억 년입니다. 근데 원자들이 만들어진 거는 언제 만들어졌어요? 38만 년 후입니다. 그러면 137억 년 빼기 38만 년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게 만들어진 거는 45억 년 전입니다. 시간 간격이 크죠? 그렇죠? 그러면 수소와 헬륨만 있진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더 무거운 원소들이 있을 겁니다. 더더군다나 초신성 폭발로 만들어졌대잖아요. 초신성 폭발로 만들어졌으니까 예, 아주 무거운 방사성 원소들도 있었겠죠. 그 입자들이 전부 다 밀려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원심력에 의해서. 자, 주변부는요, 입자들이 밀려나가면서요, 중력은 존재하겠죠. 입자들끼리. 그래서 입자들이 모여서 미행성을 만듭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덩어리들끼리도 어떻게 될까요? 중력이 존재하네? 막 끌어당겨.
그런데 누구한테 더 잘 끌려당겨요? 큰 놈한테 잘 끌려당기겠죠. 그러니까 큰 놈은 점점 더 커지겠네요. 그렇죠? 그다가 충돌을 거쳐서 원시 행성이 되는 겁니다. 원시 행성. 이 원시 행성은 여러분들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뜨거울까 아니면 그냥 미적지근할까? 예, 질문 자체가 답이 너무 쉽지. 과학이 이렇게 쉬운 겁니다. 뜨겁겠죠. 왜? 우리는 배웠잖아요. 그렇죠? 무엇을 배웠습니까? 얘네들 만들어질 때 요놈이 이렇게 해서 딱 붙어요. 붙으면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위치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는 거라고 얘기했었죠? 예, 뜨거울 겁니다. 원시 행성들. 자, 중심 태양의 온도는 점점 어떻게 돼요? 올라가고 있겠죠? 그리고요, 주변의 가벼운 기체 성분들은요, 예, 밀려날 때 어떻게 돼요? 멀리까지 밀려나가겠죠. 거기다가 중심이요, 온도가 너무 뜨거워요. 그쵸? 1000만 켈빈이 어마어마하잖아. 그러니까요, 분자의 운동이 어떻게 되겠어요? 활발해지겠죠. 그래서 아주 멀리까지 밀려나갑니다. 가벼운 기체들은. 무거운 성분들도 분명히 밀려나가긴 할 거예요. 그쵸? 근데 어쨌든 우리는 주변의 가벼운 기체부터 먼저 보자고요. 주변의 가벼운 기체 성분들이 멀리 도망가서요, 만든 게 있습니다. 바로 목성형 행성들입니다. 목성형 행성들. 그래서 목성형 행성들을 이루는 물질들은요, 좀 가벼운 기체 물질들, 걔네들이 이루고 있습니다. 가까운 곳은요, 지구형 행성이 되겠죠. 무거운 성분들이 모여있을 거고요. 얘네들의 온도는요, 높을 겁니다. 먼 곳은 가벼운 성분들이 모여있을 거고 상대적으로 온도는 좀 낮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까운 곳에 있는 게 지구형 행성, 먼 곳에 있는 게 바로 목성형 행성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또 하나 선생님이 살짝 질문하고 싶어요. 그럼 가까운 곳에 있는 성분들은요, 녹는 점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녹는 점이 높은 애들이겠죠. 녹는 점이 높은 애들. 뭉쳐야 될 거 아니냐? 그럼 안 녹았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그리고요, 바깥쪽에 있는 애들은 상대적으로 녹는 점이 낮은 입자들이 되겠죠. 그렇죠? 아, 좋아. 자, 지구형 행성과 목성 행성으로 뭉치지 못한 우리 찌질이들도 있어. 예, 찌질이들. 이 찌질이들이 바로 소행성, 그 다음에 외소행성, 위성, 해성, 이런 것들 만드는 겁니다. 이런 것들. 자, 여기서 위성 같은 애들은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 지구에 위성이 하나 있죠. 뭐가 있어요? 맞아요. 달이 있습니다. 이 달. 바로 얘네가 지구를 만들고 있어요. 서로 이렇게 뭉쳐지면서 만드는데 대빵 큰 놈이 와서 부딪혔어요. 그럼 어떻게 돼? 쪼개질 수 있겠죠? 이 쪼개진 게 달이 됐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예, 이런 얘기들. 이건 참고로. 자, 그럼 우리 지구형 행성과 목성 행성 봅시다. 이거 중학교 때 거예요,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 물론 수업 교재에 필기도 하시겠지만 여러분들 이거 들으시면서 입으로 웅얼웅얼 하셔야 돼. 왜? 중학교 때 배운 거잖아. 중학교 때 설마 재밌게 놀았어? 그래도 알겠지? 자, 쫙 볼게요. 아,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지구형 행성과 목성 행성 크기는요, 지구형 행성이 작고요, 목성 행성이 큽니다. 그렇죠? 질량은 지구형 행성이 작고요, 목성 행성 크죠. 크기 차이 자체가 어마어마하니까요. 무거운 성분이 지구형 행성에 모여 있지만 목성 행성 가벼운 놈들이요, 훨씬 많아요. 훨씬. 그래서 질량도 목성 행성이 크죠. 자, 밀도 볼까요? 밀도 보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지구형 행성이 밀도가 클 거예요. 그리고 목성 행성은 작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우리 지구에 있는 바다에 토성을 만약에 갖다 놓을 수 있으면 이 토성이 어떻게 될 것이다? 바다 위에 뜰 것이다. 밀도가 작아서. 이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자, 상태는요. 지구형 행성은 고체이고요. 네, 목성 행성은 기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야, 목성은 땅이 되게 넓겠다. 예, 가면요 집을 못 짓죠. 그렇죠? 쭉 떨어지죠. 그죠? 자, 성분은요. 이게 원래 여러분들 선생님이 불러주는 그 한글로 적으셔도 되는데, 이제 우리 뭐야? 우리 이제 고등학생이잖아. 요런 거 정도 해줘야지 좀 이게 좀 뭔가 지적 수준이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요렇게 한번 좀 적으세요. Fe, 철이죠. 그래서 지구행성은 철, 산소, 규소 이런 것들로 대부분 구성이 되어 있고요. 물론 다른 성분들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네, 목성의 행성은 수소와 헬륨이 주 성분입니다. 대기는요. 지구의 대기는 질소, 산소, 아르곤, 이산화탄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메테인, 암모니아, 수소, 헬륨 이렇게 우리 만년필 한국인이니까 한국어로 쓰면 안 될까요? 한국어로 쓰셔도 돼요. 한국어로 쓰셔도 됩니다. 근데 시험 볼 때 영어로 쓰라고도 하죠. 한국인데 그쵸? 그거를 바꿀 수 없다면 좀 따라가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나중에 여러분이 훌륭하게 커서 우리 한국에서는 원소기호를 무조건 한글로 쓴다. 이렇게 좀 바꿔봐. 난 그날을 진짜 기대해. 예, 기다리고 있어요. 나도 이거 힘들어. 예. 자, 자전주기는요. 지구형 행성이요. 자전주기가 깁니다. 우리 지구 하루에 한 바퀴 돌죠. 목성이나 그런 애들이요. 하루에 몇 바퀴씩 돕니다. 그래서 자전주기가 더 짧아요. 그 대신에 애들 어때요? 좀 더 납작한 모양이 되죠. 납작한 모양. 원심력에 의해서 납작한 모양이 돼요. 이 납작한 정도를 우리가 편평도라고 합니다. 편평도. 편평도는 지구가 작고요. 목성 행성이 큽니다. 즉 편평도가 클수록 어떻게 돼요? 편평도가 클수록 그쵸, 납작해지는 모양인 거예요. 선생님 수업 교재에도 아마 적혀 있을 거예요. 여기 PPT에는 없지만 우리 혜성 친구가 박윤천 선생님 지구형 행성이 커요? 아니면 목성 행성이 커요? 네, 여기 표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우리 위성수 보면요. 우리 지구형 행성은 위성이 없는 건 아니야. 그치? 우리 지구에 달이 있잖아요. 근데 거의 없거나 적죠. 그쵸? 근데 목성형 행성들은요. 기본적으로 위성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울 때 옛날에 배웠을 때 목성이나 뭐 그 토성이나 뭐 그런 데 좀 있잖아요. 그런데 예, 해왕성이나 그런 데도 다 위성들이 발견됐어요. 자, 고리는요. 지구형 행성엔 없고요. 목성형 행성엔 있습니다. 에이, 선생님, 토성이 이쁜 고리를 가지고 있지. 다른 애들은 안 보이는데요. 예, 희미하게 있어, 희미하게. 희미하게 있어. 그러니까 있어. 오케이. 자, 요거 특히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좀 문제를 풀어봤을 것 같아요. 질량과 반지름의 관계입니다. 우리 밑에, 그쵸? 질량이 작고 반지름 작은 거 지구형 행성이에요. 그리고요, 질량과 반지름이 큰 거 목성형 행성. 그 다음에 밀도와 반지름 마찬가지로 지구형, 목성형 이렇게 기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충분히 기억하실 것 같아요. 자, 자전주기와 평균 밀도네요. 자전주기와 평균 밀도. 예, 목성형, 지구형.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아이고, 우리 용왕님 춥대요. 예, 이불 덮으세요. 그리고 우리 질량과 평균 밀도 오면 목성형, 지구형. 요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선생님은 여기 조명 때문에 아주 네, 난 떠 죽습니다. 아주 그냥 떠 죽어. 예. 그래서 나는 추운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 박살 코로나. 야, 이거 닉네임 너무 좋다. 그치? 박살 코로나 너무 좋다. 그 밑에 베이컨 김치볶음밥이랑 비교되잖아. 자, 박살 코로나 학생. 예, 선생님 명왕성은 왜 퇴출됐나요? 명왕성 원래요, 행성이었어요. 맞아요. 예. 우리 명왕성도요, 해왕성 뒤에 그 행성이었는데요. 이게 행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대요. 행성의 기준이라는 게 일단은요, 구 모양이어야 됩니다. 즉 중력이 세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본인만의 독자적인 공전 궤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본인만의 독자적인 공전 궤도를 간다는 얘기 무슨 말이냐면 얘도 질량이 크기 때문에 태양의 중력권 안에 있지만 다른 행성의 중력에 휘둘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명왕성 이게 너무 아쉬워. 예, 해왕성 중력에 끌린다. 그래서 공전 궤도가 살짝 겹친답니다. 그래서 명왕성 너 안 되겠다. 너 그냥 큰 그냥 찌질해. 그렇게 해서 행성에서 퇴출됐습니다. 예. 자, 태양계 특징 볼까요? 우리가 아까 태양계 어떻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성운설이라고 그랬죠. 성운설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태양은요, 태양계 회전의 중심이고요. 그리고 태양계 질량의 99.8%를 차지한다. 99.8%. 여기 점이 또 잘 안 보인다고 998%? 예, 그거 안 되겠지. 99.8%. 그리고 여러분들 태양의 자전, 행성의 공전 방향은요, 반시계 방향으로 동일하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는데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는 걸 우리가 반시계라고 표현합니다. 아시겠죠? 나중에 여러분이 지구과학 파트를 막 공부하고 지구과학 1, 2를 공부하더라도 이 부분은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 성운의 해전 방향이 반시계 방향이니까 이렇게 되었구나.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행성들의요, 공전 궤도면은 거의 일치한다. 왜? 회전하면서 얇게 나뉘었다 그랬죠. 여기에 행성들이 만들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공전 궤도면이 당연히 일치하겠죠. 행성들은 원반부에서 같이 만들어졌으니까. 그리고 태양과 행성들의 나이는 비슷하다. 같이 만들어졌으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45억 년 정도. 자, 지구형 행성은요, 무거운 성분, 목성 행성은 가벼운 성분. 아까 지구형 행성은 녹는 점이 높아요. 그 다음에 목성 행성은 녹는 점이 낮아요. 태양 주변의 온도가 높아서 이렇게 되었다.
자, 태양계 외곽엔요, 카이퍼 벨트, 오르트 그룹 이런 게 있는데요. 카이퍼 벨트가 아까 얘기한 화성과 목성 사이에 있는 그 구역이에요. 거긴요, 소행성들로 있습니다. 즉, 무거운 애들은 지구 행성에 모였고 가벼운 애들은 목성 행성으로 갔죠. 그럼 어정쩡한 애들 모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카이퍼 벨트입니다. 그 오르트 그룹은요, 아주 멀리 해왕성 그리고 명왕성 그쪽보다 더 뒤에 있거든요. 더 뒤에인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해성들이 나와요. 해성들이 쭉 있다가 태양 중력에 이끌려서 쭉 태양 쪽으로 가는 겁니다. 자, 관측사실 새로운 별이 탄생하는 성호를 봤더니 이렇게 탄생하더라. 그러니까 태양계도 이렇게 만들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지구형 행성과 목성 행성의 특징에서 지구형 행성 한번 볼까요? 예, 요거는요, 쌤이요, 아주 간단하게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여기는 필기할 것도 없어. 우리가 태양계까지 왔는데 이제 지구의 생성 과정 볼 거거든요. 근데 너무 좀 아쉽잖아. 다른 애들은. 그치? 다른 애들도 다 자기만의 고유한 영역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단 말이야. 그래서 수성, 대기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풍화 침식이 없다는 거. 다 배웠었죠? 크레이터 크고 많다. 일교차 크다. 그죠? 야, 쌤이 옛날에 이거 크레이터라는 말 배웠을 때 중학교 때는 쌤이 딱 그랬어요. 야, 뭔가 되게 유식해진 그런 느낌이었어요. 예. 예, 헛소리였습니다. 자, 금성은요, 밝게 보여요. 두꺼운 이산화탄소 기체가 있습니다. 야, 두꺼운 이산화탄소래. 그럼 무슨 효과 있어? 온실 효과 있겠죠? 그래서요, 화성의 표면 온도는요, 500켈빈 정도래요. 굉장히 높죠? 그쵸? 그리고 우리는요, 화성의 표면을요, 지금 현재 보이는 거는 표면이 아니에요. 그래서 관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비를 내려보내거나 해야 되는데 500도야. 환장이야. 그지? 자, 자전과 공전 방향이 반대래요. 이거 부분 좀 한번 해볼까요? 이거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가장 유력하게 지금 내세우고 있는 가설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전과 공전 방향이 둘 다 반시계 방향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얘는 반대래죠. 즉, 아까 지구가 달을 만들 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아주 큰 놈이 와서 부딪혀가지고 이게 쪼개졌다 그랬죠. 얘는요. 쪼개질 정도는 아니었는데 잘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었는데 반대쪽 방향으로 박아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바뀌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구는 뭐 설명할 게 없습니다. 생명체. 예, 정말 이 생명체 대표가 신바람 박 선생이죠. 그죠? 자, 그리고요. 화성은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극관이죠. 드라이 아이스, 극관. 그래서 겨울에는 극관이 크고 여름에는 작다. 요렇게. 그래서 계절 변화 있다. 요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목성형 행성입니다. 목성에선 여러분들 자전속도 빠르고 그에 따라서 줄무늬가 나타난다. 그리고 대적점이라는 게 있다. 대적점. 예, 이게 가장 큰 특징이 될 거예요. 토성 같은 경우는 예쁜 고리. 예, 고리는 다 있어요. 목성 행성들. 근데 얘는 예쁜 고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근데 그 예쁜 고리도 사실 보면은 먼지들이죠. 그쵸? 밀도가 작다. 평평도가 제일 크다. 평평도가 제일 크다는 건 가장 납작하다는 거. 이게 특징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천왕성은 어떻게 됩니까? 천왕성. 자전축과 공전 궤도면이 나란하다. 자전과 공전 방향이 반대다. 자전과 공전 방향이 반대래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것도 아까랑 같은 경우가 되겠죠. 굉장히 큰 놈이 와서 부딪히면서 얘 방향을 바꿔버린 거. 이렇게. 자, 그리고요. 해왕성. 푸른색이고 대흑점이 있다. 근데 해왕성 선생님 왜 이렇게 좀 내용이 허접해요? 얼마 없네요. 예, 아주 멀리 있잖아요. 별로 밝힌 게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게 아주 여러분들, 예, 이 두 가지만 하면요. 해왕성에 대해서 거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 이제 태양계 행성은 마무리 짓게요. 지구행성과 목성행성 비교. 그거를 하나하나 얘기하기엔 좀 그렇고 우리 수업 교재 아까 표 있죠? 그게 전부죠. 그죠? 그거 반드시 기억하시고 성운설, 태양계의 특징 같이 연결지어서 생각하셔야겠죠? 같이 연결지어서 중심에 태양이 만들어지고 원반부가 원심력에 의해서 납작해지면서 이곳에서 입자들이 모여서 지구형과 목성행성을 만들었다. 지구형은 무겁고 녹는 점이 높은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목성형은 가볍고 녹는 점이 낮은 물질들로 구성되어 있다. 요거. 자, 이제 어느새 끝을 향해 왔습니다. 지구의 형성과 생명체 탄생이에요. 자, 미행성이 충돌합니다. 아까 입자들이 밀려나면서요. 미행성들끼리의 중력에 의해서 충돌해요.
충돌하다 보면 점점 커지는 놈이 있겠죠. 이 커지는 놈들은 어떻게 돼요? 이 커지는 놈들은 중력이 더 세지겠죠. 더 세지니까 더 많이 끌어당기겠네요. 우리 친구 우리 유연성 학생 후원하면 리액션 해주나요? 여기 후원할 수 없죠. 그래서 리액션 못 해줍니다. 자, 미행성 충돌 크기가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덕지덕지부터 덕지덕지 당연히 크기 커지겠죠. 그 질량 늘어날 테고요. 온도 높아지겠죠. 왜? 위치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뀐다고 얘기했었죠. 자, 그럼 온도가 너무 높아요. 그럼 이 무거운 성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녹는점이 높은 애들인데 온도가 높아요. 너무 높네. 녹아야죠. 그쵸? 자, 우리의 지각이나 그런 게 녹아요. 우린 이거를 마그마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맨 처음에 지구 형성 초기에는 마그마의 바다라는 단계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행성이 충돌하면서요, 열에너지들이 분명히 생길 거고요. 화산가스로 인해서 우리 H2O 수증기와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많을 거예요. 야, 수증기와 이산화탄소야. 대표적인 온실가스입니다. 온실 효과가 생기겠죠. 그럼 온도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겠네요. 온도가 계속 올라갑니다. 지구를 구성하는 물질을 봤더니요. 철, 그리고 규산염, 그리고 알루미늄이에요. 근데 지금 얘네들은요. 온도가 높아서 지금 거의 액체 상태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무거운 애들은 밑으로 내려가고 가벼운 애들은 위쪽에 있겠죠. 즉 무거운 철이 가라앉을 겁니다. 그래서 그 철이 누구의 주성분이 돼요? 바로 지구 코어, 핵의 주성분이 되는 거죠. 자, 멘틀과 핵의 분리를 표로 이렇게 나타냈어요. 지금 첫 번째 여러분들 우리 왼쪽에 있는 거, 왼쪽에 있는 거는요 서로 섞여 있는 거고 점점 가라앉으면서 철이나 그런 무거운 성분들이 내려간 거죠. 자, 결론적으로 멘틀과 핵이 분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기가 있고 지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쌤이 지각, 멘틀, 핵 이걸 따로따로 구분을 이렇게 막 하진 않고요. 좀 대략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규산염이라는 거, 실리케이트라고 하는데요. 규소와 산소의 화합물이에요. 여러분들 통합과학 배우시다 보면요. 1단원 끝나가기 전에 배울 겁니다. 규산염 강물. 그래서 SiO2 성분이 있을 테고요. 얘만 있냐? 같이 섞여 있는 놈이 있습니다. 바로 알루미늄 옥사이드, 산화 알루미늄이라고요. 알루미늄과 산소가 결합된 화합물. 얘네들이 주성분으로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는 누가 내려갔다고요? 맞습니다. 철 그리고 니켈. 이렇게 아주 핵심에 철이 들어가 있는 거죠. 선생님 이름이 뭐죠? 그렇죠. 영철. 아주 영원한 핵심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자, 좋아요. 자, 이제 원시지각이 형성될 거예요. 근데 액체 상태에서 원시지각이 형성된대. 그 얘기 무슨 말일까? 그 얘기는 냉각이 이제 일어날 것이다. 이 얘기죠. 자, 미행성의 충돌이요. 점점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미행성이 무한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자, 그럼 온도는요. 계속 올라가지는 않겠네요. 일단 미행성에 의한 열에너지가 이제 거의 없어지고 있으니까요. 지표면이 냉각이 시작됩니다. 처음엔 지각이 얇았어요. 왜냐면 여전히 뜨거우니까 액체들이 많이 있겠죠. 마그마가. 근데 냉각이 계속됨에 따라서 점점 두꺼워졌을 겁니다. 자, 수증기는요. 수증기는 냉각이 돼요. 그러니까 하늘에 엄청난 수증기들이 있었는데 냉각이 되니까 얘네들이요. 응결이 돼서 이제 물이 됐네요. 우린 이걸 뭐라 그래요? 비라 그러죠. 근데 여러분들 쌤 봄비가 내려요. 선생님 겨울비처럼 막 이런 감미로운 게 아니야. 어마어마한 양이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내립니다. 위쪽에 수증기가 어마어마하게 있었거든요. 그래서요. 엄청난 양의 비가 몇천 년 동안 내리고요. 지표는 당연히 더 냉각됐을 겁니다. 그러면서 지하수도 형성되고요. 낮은 부분에는 물이 고이기도 했겠죠. 그쵸? 물이 고이기도 했을 거예요. 물이 고이고 이 부분이 바로 원시바다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원시바다는 짰을까? 원시바다는 맹물이었겠죠. 그쵸? 맹물이었는데 여러 가지 지각의 물질들이 녹으면서 이제 짜지기 시작했겠죠. 일단 원시바다는요. 맹물이었을 거예요. 자, 어쨌든 바다가 형성됨에 따라 대기 성분도 바뀌게 됩니다. 왜냐면 기체들이요. 물에 녹잖아요. 그래서 원시 대기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바다가 형성되고 현재의 대기로 바뀌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뀌는데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울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기에는 좀 앞서 나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는데 현재 대기엔 산소가 있죠. 그쵸? 근데 바다가 만들어졌을 때는
산소라는 기체가 막 이렇게 있고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언제 만들어지냐? 생명체가 등장하고 광합성을 하면서부터 산소가 만들어졌겠죠? 예. 어쨌든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고요. 정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 지구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맨 처음에 충돌했어. 누가? 미행성들이 충돌했다. 그리고 이 열에 의해서 마그마의 바다가 형성되고요. 그리고 핵과 멘틀이 분리됩니다. 무거운 애들 가라앉고 가벼운 애들 위쪽에 있고. 그죠? 그러다가 원시 지각이 형성됐어요. 냉각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낮은 부분에 물이 고여요. 네, 원시 바다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자, 원시 바다라는 건 여러분들 액체죠. 예, 물이라는 건 어떠니? 잘 섞지요? 예, 그럼 뭔가 반응이 일어나기 쉽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 원시 바다에서 바로 원시 생명체가 탄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생명체들이 계속 진화해서 지금 현재와 같이 변하게 된 거죠. 자, 이로써 여러분들 우리 충남 온라인 학교에서의 즐거운 과학 시간은 일단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요, 선생님보다 더 훌륭한 수업을 이제 본 수업을 학교에서 듣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엔드가 될지 예.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선생님 다시 또 슬프니까 눈물이 나니까 선글라스 한번 끼고 우리 마무리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6시간 동안 선생님을 만났었는데요. 예,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요, 수업 교재 있고 이거 녹음된 거, 녹화된 거 다시 볼 수 있지요. 보시면서 좀 여러분이 습득을 하시고 녹이시면요, 여러분들이 본 수업에서 설명을 들을 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선생님이 확신을 합니다. 자, 어느 드라마의 명대사처럼 선생님이 여러분을 만나러 차를 타고 1시간이 넘게 운전하면서 오는 동안, 예, 어떤 날은 날이 좋아서, 그리고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복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선생님이 행복했던 이 마음가짐 그대로 잘 모아서 선생님은 이제 선생님이 소속된 학교 학생들에게 사랑을 이제 듬뿍 줄 거예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생활이요, 많이 힘들기도 하지만 많이 재밌을 거예요. 쌤이 초반에 노래에서 얘기했다시피 아침은 분명히 옵니다. 여러분들 힘든 거 잘 견뎌내시고요. 그러셔서 여러분들 고등학교 생활 뭔가 굉장히 뿌듯한, 뭔가 좋은, 신바람 나는 유인드한 성과를 만드는 고등학교 생활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예, 선생님하고 아마 고등학교 생활하면서 우리 충남에 있는 학생들은 몇 번 볼 기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그러면 그때 반갑게 우리 서로 인사를 했으면 좋겠지만 선생님이 여러분 얼굴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소개를 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았고요. 여러분들 본 수업, 소속 학교에서 제공하는 본 수업 열심히 들으시고 다들 성공하는 고등학교 생활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뉴윈드 안녕.